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지인을 계속 생각했는데 길에서 딱 마주치게 되는 경험, 혹은 책을 펼쳤는데 나에게 딱 필요한 메시지가 나온다거나 하는 경험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신기한 우연, 이런 것을 칭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싱크로니시티라고 한다고 해요. 동시성은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일상적인 경험으로 심리학자 칼 융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칼 융은 싱크로니시티, 비인과적 연관 원리라는 논문에서 동시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고 합니다. 둘 혹은 그 이상의 의미심장한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여기에는 우연한 가능성 이상의 뭔가가 작용하고 있다.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이런 행운을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저의 인생책 아티스트 웨이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티스트 웨이 책에서는 매주 자신이 느끼고 발견한 동시성을 점검하도록 하는데요. 저는 그 작업을 하면서 저의 동시성에 대해서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칼 융은 동시성에 대해 심층 심리학과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설명하려고 했으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일부 학자들은 동시성을 미신이나 유사과학으로 간주한다고 해요. 한편 다른 학자들은 융이 동시성을 통해 인간의 심리와 우주의 원리를 통합하려 한 점을 높이 사고 동시성을 창조와 목적성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시성을 믿고 있어요. 신, 우주, 보이지 않는 힘, 무엇이라고 칭하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주 경험하다 보니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생각이 있고 저는 그 다양한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공유해보고자 해요. 저는 동시성에 관심이 있어 조셉 자부르스키의 싱크로니시티,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13년간 성공한 변호사로 일했던 저자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이혼을 겪으면서 성공적으로 보였던 기존의 삶을 뒤로하고 자신의 진정한 삶을 찾아가게 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에서 많은 동시성이 등장하는데요. 잠깐 책 속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사를 나오자마자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분명 회사를 나올 때까지만 해도 나는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생각이나 계획이 없었다. 리더십 커리큘럼이나 리더십 육성 등에는 거의 문외한이나 다름없었다. 실질적인 진행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전문가 네트워크도 없었다. 전국 규모의 조직을 만들 생각을 하니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도 엄청나서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다. 당시 나는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정말 신기하게도 거대한 프로젝트의 부담감과 우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눈물듯이 사라졌다. 나는 어느 때보다 강한 내적인 목표의식과 집중력, 평생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자유를 맛보고 있었다. 나는 나를 훨씬 넘어서는 거대한 무언가에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했고 이를 통해 예전에는 결코 얻지 못한 특별한 삶의 의미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심을 갖게 되었다. 회사를 떠나던 날, 나는 소위 말하는 문턱을 넘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그때 이후 나에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에게 핵심적인 도움을 줄 뛰어난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이 계속되었다. 말하자면 크게 노력하지도 않고도 필요한 것을 얻었고 모든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졌다. 어쩜 이렇게 주인공에게 적재적소에 딱 원하는 것이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 인생을 조금 살기도 했고 인생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만한 동시성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작은 동시성이라고 할까요? 소소한 동시성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저의 몇 가지 경험을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제가 그림책에 푹 빠져 지낸 시절 그림책 만들기 이런 수업이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사는 지방에는 그런 수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블로그, 카페 열심히 검색하며 찾았지만 원하는 수업을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기존에 지인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같이 가자고 했던 모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모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과 함께 첫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그림책 만드는 수업을 여름에 들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놀라서 그 수업이 어디 있냐고 묻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그분과 함께 그해 여름에 같이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찾을 땐 없다가 그냥 떠오른 직감에 따라 가보니 제가 원하는 수업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6개월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저의 첫 독립출판 그림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 전시회도 하고 저에게는 정말 풍성한 경험이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문화센터 친구를 사귄 경험인데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매우 어려서 집에 주로 있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문화센터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마침 옆에 있는 분이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같은 가방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랑 같은 산후조리원이네요 하고 말을 붙였다가 친해지게 되었어요. 같이 산책도 하고 했는데 그 다음 수업부터 그 아이와 우리 아이가 계속 엇갈려 종강 때까지도 못 보게 되었어요. 친해졌지만 서로 연락처 교환을 안 했기에 다시 보긴 어려운 상태가 되었죠. 연락처 교환을 못해서 참 아쉽네 했는데 왠지 제 느낌으로는 언젠가 또 만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4, 5개월이 흘렀고 저는 어느 날 아이와 백화점 서점에서 들려 놀려고 하고 있는데 제 눈앞에 만날 것 같았던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친구 엄마도 연락처 교환을 못해서 아쉬웠다며 같이 연락처 교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친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같은 직종, 같은 나이, 아이도 같은 나이, 같은 신혼여행지 등등 정말 공통점이 많았어요. 만날 것 같더니 또 만나게 되는구나 하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세 번째 사례는 아이 어린이집 관련 이야기예요. 저랑 남편은 당연히 직장 어린이집이 당첨될 줄 알았는데 막상 당첨 발표 날이 되었는데 결과는 탈락이었어요. 아이 키우는 부모는 아시지만 어린이집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 현대의 양육 구조에서는 엄마의 휴식을 보장해주는 정말 소중한 제도인데요. 어린이집 중에 여러모로 좋은 선택지였고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직장 어린이집이 탈락되니 정말 난감했어요. 집 근처 어린이집 대기번호도 길어서 어찌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우주가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날 일기장에 나는 우주의 힘을 믿어보기로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탈락이 발표된 그 다음날 아침 한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제가 넣었던 어린이집 중에 대기번호가 가장 길었던 어린이집에서요. 상담 후 알아보니 저희 대기번호 앞에 그 문을 더 가까운 데로 가라고 해서 저희가 턱걸이로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놀란 점은 제가 직장 어린이집 떨어진 날 브이로그처럼 해보려고 혼자 길에서 녹음한 파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 파일을 들어보고서는 그 당시 내가 이런 마음가짐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우주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거야 하고 내맡기니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더라고요. 저는 복직 시기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집 근처 어린이집이 당첨되니 오히려 가까워서 좋고 복직 시기도 직장 어린이집 일정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더 좋은 것을 주었다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느낀 동시성들이 있는데 하와이 디저트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보는데 죄다 제가 최근에 너무 좋다고 생각한 책들이었어요. 이런 것을 느낄 때 소소한 동시성이지만 저는 속으로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처음으로 코칭이란 것을 받아볼까 하고 고민 중에 있었는데요. 그 고민을 하고 여러 관련 책을 보는데 스승이 필요하다, 멘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저에게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우주가 알려주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코칭이라는 것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또 저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책이 있었는데요. 서점을 거닐다 책 제목을 보는데 그냥 이건 사야 돼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비닐 포장이 되어 있었던 책이었는데 집에 와서 읽어보니 정말 제가 찾던 많은 인사이트가 들어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웨이 줄리아 카메론 작가가 추천사를 쓴 책이더라고요. 그 책은 참고로 마샤 백의 어두운 숲길을 단테와 함께 걸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동시성을 느낄 때마다 기록을 하다 보니 더 자주 동시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멘토인 밥 프록터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보이지 않는 힘, 영성에 대해서는 공부한 바도 적고 갈 길이 멀지만 종교를 떠나 신, 우주, 소스라고 표현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위해 고군분투하거나 괴로움이 들 때 종종 찾아드는 책이 있는데요. 우주의 리듬을 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하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당신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우주에서 모든 일이 동시 발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주의 본질이 그러하기에 어쩔 수 없는 진실이다. 하나뿐인 우주 안에서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들에 연계되어 있다. 온근 우주와 일치될 때 우리는 동시로 발생하는 일들을 경험한다. 우주와 더 깊이 연계될수록 그만큼 자주 동시에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는 겪는다. 그런즉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결코 무시하지 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스스로 물어보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왜? 무엇을 일러주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은 당신 영혼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동시로 발생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있는 곳이 따로 없는 당신의 참 자아를 흘낏 본 것이다. 당신 영혼을 깨어서 의식할 때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일이 기적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당신은 행복을 느끼고 당신 인생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당신 내면 세계와 바깥 세계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보고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전체 우주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단조롭고 하찮은 세계에서 매혹적이고 기적적인 것으로 바뀐다. 이제 당신의 눈에는 삶 자체가 하나의 기적으로 보인다. 당신 눈이 기적에 머물수록 그만큼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는 창조자로 된다. 이 영상을 만들며 여러 책을 다시 보고 저의 경험을 정리하니 내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의 열정이 담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